지금은 배움의 끝이 없는 평생 교육 시대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평생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학의 문턱을 낮춰서 시민 누구나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학습할 수 있는 서울 열린대학을 20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서로 연계해서 시민에게 개방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3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열정을 다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학습자를 위해 시민 1만 명 이상이 중장년 직업교육을 대학에서 들을 수 있도록 혁신대학 20곳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 대학을 선정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자치구, 기업이 함께 돌봄, 지역상권, 문화, 디자인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시립대에 있는 연구동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운동장에 저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간본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강력한 주문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150%인데 대학의 이런 혁신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용적률의 1.2배까지 혁신성장구역이라는 것 지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자연경관지구로 하는 지역들이 상당수 대학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층에 대한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과감히 풀었고, 경계부에는 학교에는 이제 경계부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어떤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대폭적으로 저희가 혁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구역 같은 경우는 산업에 대한 혁신과 미래 육성,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시설들이 융복합돼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큰 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은호관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7층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학교에서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고 시에서도 이와 부합해서 저희가 11층까지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해서 작년에 도시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건립을 상당히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고 중앙에는 중정형 아트리움에 대한 계획들이 돼 있어서 융복합했던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내에는 SK 하이닉스와 현대와 협력해서 최첨단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첨단 인재에 대한 육성을 목표로 이러한 시설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제5공학관입니다. 기존에 1, 2, 3, 4공학관이 있는데 제5공학관을 이제 신축을 하면서 높이에 대한 부분들도 42m까지 10층 내외로 11층까지 저희가 한 4개층 정도를 완화해서 전체적인 공학관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산학 협력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한 부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에도 삼성과 LX 세미콘에서 협력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들, 그래서 반도체 등 최첨단 분야에 약 1000명에 대한 부분들이 증원이 되고 대학과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인재 육성 및 기술 협력 체계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22년도 저희가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혁신 1.0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적 문제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러한 대학에 대한 사례들을 들어보다 보니까 큰 틀은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가 법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기준은 완화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에 대한 것들을 여러 대학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적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틈새의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 완화하는 내용이 이번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 캠퍼스, 오픈 캠퍼스 이러한 부분들 조기 실현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인허가 과정에 대한 보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절차들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대학에서 MP 교수님을 지정해 주시면 그분과 지속적인 협력 등을 통해서 대학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는 대학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기숙사에 대한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학생들이 안정된 어떤 교육 환경을 하려면 정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숙사 확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평생 교육 시설, 캠퍼스 스테이 부분들도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도 어떠한 공공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빗물 담기라든지 녹색 공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교 부설 주차장에 대한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본 내용은 금년 하반기 정도쯤 관계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다라고 하면 현재 200제곱미터당 한 대에서 250제곱미터당 한 대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대학 총장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학 내 주차장이 1년에 차는 경우가 입학식과 졸업식 이틀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70-80% 정도밖에는 차지 않는 그런 과도한 기준들이 이제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250제곱미터당 한 대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나머지 공간들은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과정에서 도시건축 분야의 대부분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MP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단순히 초기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공하는 그 단계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토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기숙사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기숙사는 종전에는 대학과 공공에서만 건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대학 내 재정 여건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서 행복 기숙사에 대한 부분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각종 국공유지들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임대형 기숙사를 저희가 건립을 할 계정이고요. 최근에 또 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서울형 공유주택,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러한 기숙사에 대한 부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제도 등을 활용해서 대학 내의 인근의 기숙사에 대한 부분들 대폭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될 때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용도적도 상향하고 기숙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필요한 생활 SOC라든지 커뮤니티 시설까지 저희가 같이 건립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픈 캠퍼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된 공간의 대학은 주변과 협력 관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학 내 담장을 허물고 지역 기여 시설들을 시민들께 개방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설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대학이 저희 서울시 전체 면적의 한 2%의 정도에 상당한 가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홍대에 보시는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라든지 경희대, 세종대 등 다양한 학교 내에 다양한 강당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학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개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학교와 협력을 통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캠퍼스 내에 대한 시설들을 재교육,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들, 창업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창업 지원 공간의 제공들, 그다음에 한류의 소통 공간들, 다양한 이런 교육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홍익대학교 기존의 담장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렇게 그래서 석축으로 돼 있던 시설들을 작년에 이제 가봤더니 문화예술의 창업 교육관으로 저렇게 돼 있어서 주변 지역과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고려대도 현재 완공되진 않았지만은 기존에 저렇게 이면 도로에 주차장이 돼 있는 공간들을 열린 강의실과 평생 교육 시설 등을 통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은 완공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잼버리를 하면서 학교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캠퍼스 스테이로 이제 잼버리 될 때 숙소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기존에 단기간 내 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때에는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교 기숙사를 방학 등을 이용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곧 우기철이 닥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대학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못이라든지 운동장 등 이러한 시설들도 학교에서 담을 수 있는 어떤 빗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협력을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원도시와 관련돼서 녹색 공간에 대한 확충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상당히 큰 넓은 면적이고 수변과 녹지공간이 풍부한 공간들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연계된 녹지공간에 대한 확충에 대한 부분들도 대학과 협력 체계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서울시의 여러
에너지 소비에 가장 중요한 공간, 많이 소비하는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학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연료 전지 등 이러한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이런 시설들도 같이 요청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생산 공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린 캠퍼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례들은 한 8개 정도, 한 10개 정도 돼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만 뽑아왔습니다. 대학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신축 등이 현재 절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후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대학 내 어떤 건축물에 대한 신축 계획이라든지 캠퍼스에 대한 종합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서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앞으로는 혁신의 그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적인 제약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예, 양희동 기자님. 정부가 주로 하는 이제 대학 관련 지원에 대해서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를 대학이 없는 지자체도 많이 있잖아요, 자치구도. 그래서 어떤 특정 자치구에 좀 많이 집중되지 않나 그런. 일단 중앙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오는 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지금 눈치를 보아하니 서울시는 예산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걸 전제로 지방에 지원하는 것을 포션을 훨씬 더 많이 배정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논의되는 금액 가지고는 서울의 54개 대학을 골고루 지원하는데 아마 n분의 1로 나눠보시면 그 금액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시는 이렇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연 무엇이 이 자원 배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이 라이즈가 구상된 바탕에는 지방 소멸, 특히 지방 대학들의 어려워진 환경이 바탕에 있었던 걸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이공계 위주, 첨단 과학기술 위주가 아닌 인문사회 과학 쪽에도 충분히 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뭐 어떤 지방의 경우에는 어학연수 같은데 비교적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도 재원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곳에 자금이 쓰여져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미래에 투자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이런 준비가 됐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실제로 미래는 사람이 만들어가고 그 인적 자원은 대학이 교육시켜서 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고요. 그것이 오늘 이 보고드린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자치구와의 배분 문제는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대학이 위치해 있는 곳들이 특정 권역에 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자치구별로 배분하자고 하면 아마 오히려 비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기숙사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과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어떻게 주거를 충분히 제공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제공하느냐가 앞으로 외국의 첨단 인력을 서울로 끌어들이는 데 관건이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가 크게 심층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마는 미래는 AI 인재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양성돼서 국내에 들어오려던 인재들도
대부분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입도선매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특히나 이 국내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로 인재가 배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힘주어서 계획을 말씀드린 이른바 창업, 생태계 쪽에 유입될 수 있는 인재가 극히 제한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얼마 전에 발표한 1,000명 정도 연간 외국의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서울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이곳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기묘한 국가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계획이 충실하게 실행이 될 거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첨단학과 지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늦었습니다. AI 학과, 반도체 학과, 또 로보틱스 학과, 그리고 핵융합,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에서 30년 뒤에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을 좌우하는 학과들인데 사실은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준비가 이제 불이 붙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그게 빠른 것이다 하는 격언이 있는데 서두르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학과에 최대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22년 12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발표하신. 예, 그동안의 성과는 방금 전에 그 두 번째 파트 도시계획 혁신 부분에서 우리 그 국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사례별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없던 계획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하는 순서가 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해서 뭔가 건축 계획을 세우면, 공간 마련 계획을 세우면 항상 도시계획적인 규제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걸 이제 민원 제기 차원에서 서울시에 제기를 하면 서울시가 선심 쓰듯이 뭐 7층을 10층으로 11층으로 해주면 다행이고 못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발상이 달라졌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마음 놓고 지으십시오. 서울시가 그 가성비를 최대한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오파를 했던 셈이고요. 그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학들은 상당히 진전된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그 보신 몇 가지 그림들이 그 성과고요. 지난번에 홍익대학교 총장님 뵀더니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원래 했던 계획이 지금 많이 오히려 이 계획이 커졌다. 이건 서울시가 발표했던 이 혁신 계획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비단 홍익대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신 뭐 고려대학교 사례나 연세대학교 사례나 각 대학마다 지금 새로운 그 공간 마련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과에 이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들을 이번 계획에 좀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각 대학에는 건축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을 MP 교수로 지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전문적인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 파트와 미래 공간을 준비하는 실국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떤 그 통합된 절차가 진행이 돼서 3년 걸릴 거 2년으로 단축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MP 교수제가 그거고요. 주차장 문제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차장 규제를 해놔가지고 사실은 자원이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아까 이제 그 면적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주차 대수를 필요 이상으로 투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당히 큰 민원이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런 변화도 생길 거고. 방금 전에 기숙사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라이즈 지원이 된다 그러면 최우선 순위로 기숙사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54개 대학이 고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선도대학에 일단 상당한 자원이 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정 포션은 기숙사를 만들어서 인재 양성하는데 주거비를 줄일 수 있게 되면 아마 서울의 대학들이 외국 대학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죠.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혁신 캠퍼스에 이어서 오픈 캠퍼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AI나 로봇 이런 그 신산업 분야나 특히 창조산업 분야는 직업 재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발맞추어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달라지는데 그 교육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친구들은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한다 치고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직업적 니즈에 의해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인적 자원들의 경우에 어디에서 그걸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학원비로 치면 수천만 원씩 들어갈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 오픈 캠퍼스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보완된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